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입니다. 오늘은 자원봉사 단체인 오산 독도 사랑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2022년 독도 바로 알기 시민관자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마다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연도 독도라는 제목으로 시민관자를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현재 한국 사람입니다. 제 아들들은 모두 다 국방의 의무도 다 수행했습니다. 입대하여서 군대 생활을 잘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름만 일본 이름으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독도의 날을 앞에 두어서 오늘 시민관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독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에는 도쿄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표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 연도로 독도가 표기되어 있어서 파장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부터 말씀드립니다. 2019년 7월이었는데요. 도쿄올림픽의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표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한국 측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위원회는 독도를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게 공식 홈페이지 상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은 이제 일본이 말을 잘 듣고 독도를 일본 연도 표기에서 없앴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확대하면 희미하게 독도가 보이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완벽하게 독도를 일본 지도에서 지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알게 되어서 한국 쪽에서 상당히 분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이라는 것은 1964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홈페이지, 거기에도 지도가 있는데요. 원래 독도 표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도쿄도에서는 1964년에 도쿄올림픽 자료를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독도를 일본 연도로 그 홈페이지에 지도에 그린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은 특히 아베 신조 제2기 내각에 들어서 상당히 강화된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먼저 지도에 의한 영유권 주장, 그리고 국제법이라는 내용으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있는 그 약도라는 것은요, 성화 본성 코스를 나타내는 지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연도 표시를 한 공식 지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적으로는 이러한 지도는 전혀 연도를 나타냈다라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국제법적으로요,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도 표시를 위한 공식 지도 혹은 조약문에 전부된 공식 지도다, 이런 식으로 국제법으로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쿄올림픽의 공식 홈페이지에 약도의 독도를 그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목적 자체가 연도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국제법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와 관련하여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독도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도에 관한 입장이라는 부분에서 자,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19년 6월 2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되어 있음을 아십니까? 일본의 보수파는 친미라서 항의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발언을 해가지고 일본 안에서는 상당히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전직 총리가 독도는 한국 땅이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초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선배이기도 하고요. 2009년에 한국에 5월에 오셨을 때 이분에게 제가 1시간 반 정도 독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이분이 많이 하기 시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하토야마 전 총리의 발언은 거짓말이다. 미국 지도에 독도가 한국 땅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없다. 그런 지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일본 내에서 특히 극우파들이 주장을 했는데요.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이야기를 한 지도가 미국에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지명위원회의 사이트 페이지입니다. 여기 있어요. 사우스코리아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TOKDO 독도죠. 이 TOKDO의 표기는 1980년대 정도까지는 한국에서도 사용한 독도 영문 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DOKDO가 아니라 TOKDO로 입력하여서 검색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가장 왼쪽을 보시면요. 독도의 여러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리앙클락스, 죽도, 독도 아일랜드, 호넷 아일랜드. 이것은 그 영국이 그렇게 불렀고요. 다케시마. 이것은 그 일본 쪽에서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독도. 이런 식으로 한국 쪽에서 특히 1980년대까지 사용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칸을 보면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지정학적인 소유권입니다. 이게 사우스코리아, 한국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First Order Administrative Division Name. 이것은 시정권이라고 하여서요. 어디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지명위원회 사이트는요, 굉장히 권위가 높은 세계적인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여러 지명을 결정하여서 여기에 올려놓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미국 사이트이지만
이 미지명위원회 사이트는 세계 각국이 참조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지명위원회에서는 1954년 이후 현재까지 톡토를 이런 식으로 한국의 시료 지배 그리고 한국 연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왔습니다. 자, 숫자가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latitude, longitude, DMS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 톡토의 경위도입니다. 바로 톡토의 경위도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Display Location Using 라고 하여서 지도의 위치가 기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톡토가 나타납니다. 하토야마 촌촌이가 말한 미국 지도, 톡토가 한국 연도가 되어 있는 미국 지도는 바로 이곳이고요. 울릉도에서 손이 그어져 있고 여기서는 빨갛게 톡토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지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톡토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톡토에서 그 손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울릉도하고 톡토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그 폐의 항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측하고 연결되는 폐의 항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톡토는 한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울릉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국 연도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지명위원회가 톡토를 한국 연도로 정확하게 표기를 하여서 이런 식으로 또 지도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토야마 촌촌이가 말한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현재 우리의 톡토 표기는 DOK, DO가 아닙니까? ABCD로 시작되는 DOK, DO잖아요. 자, 이것을 또 입력하여서 사우스코리아 지역에 이 DOK, DO를 집어넣고 검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좀 보시겠습니다. 한국에 또 다른 톡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미지명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사우스코리아 그 다음에 전남 그러니까 전라남도에 위치하는 어떤 섬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은 톡토도 그러니까 톡토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섬은 어떤 섬인지 한국 쪽의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바로 또 다른 톡토가 전라남도 고흥군 앞바다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몰랐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거는 울릉도 앞바다의 톡토보다 이전에 존재했던 옛날에부터 존재하는 또 하나의 톡토인 곳입니다. 그래서 미지명위원회에서는 원래 있었던 이 고흥 앞바다의 톡토에 DOK, DO 표시를 하고요. 울릉도 앞바다의 톡토에는 옛날에 그대로의 TOK, DO를 그대로 주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거죠. 이 톡토가 왜 전라남도 쪽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톡토 명칭의 경위
독도가 그 이름이 왜 생겼는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러한 고흥 앞바다의 독도 그리고 울릉도 앞바다의 독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독도는요, 한국의 역사에서는 원래 우산도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1454년 세존실록 지리지 이것을 보면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우산, 바로 이게 독도인데 우산과 무릉, 이 무릉이라는 것은 현재 울릉도를 조선시대의 초기에는 무릉도라고도 했거든요. 바로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도요. 날씨가 맑을 때만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은 독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재가 된 우산이라는 섬은 바로 독도인 곳인데요. 자, 512년의 삼국사기를 보면 우상극이라고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상극을 신라의 이사부가 도보를 하여서 우상극을 신라에 합병했다. 이러한 기재가 나오는데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우상극은 울릉도하고 독도를 포함시킨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독도를 또 우산도라고 했다라는 것을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섬의 이름, 독도의 이름이 옛날에 우산이었고 또 울릉도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의 이름이 또 우산극이었습니다. 우산이라는 이름이 두 개 있었던 거죠.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1882년 고종이 울릉도의 개념을 이제 존리하게 되었는데요. 고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릉도라는 것은 세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것은 울릉도 본도와 축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축도는 울릉도에서 2km 거리에 있는 작은 섬인데 일본에서 말하는 현재 축도는 바로 독도잖아요. 다케시마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 한국 쪽에서 축도라고 이름을 붙인 섬이 울릉도 옆에 존재합니다. 울릉도에서 2km 거리 한산 보이는 데에 축도가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2km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산 보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을 때만 보이는 독도는 아닌 것이고요. 2km 거리라는 것은 그 눈으로는 500m 정도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게 보입니다. 바로 굉장히 가깝게 한산 보입니다. 그래서 고종은 울릉도라는 것은 울릉도 본도와 옆에 있는 축도 그리고 마지막에 우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종은 우산도 바로 독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독도에 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 책을 항상 옆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산도라고 독도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고종은 이 과정에서 우산도라는 명칭을 없앴습니다. 측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산이라는 이름은 우산도가 있지만 우산극이도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라는 반응이 측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1882년 고종은 울른도는 세솜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독도의 우산도라는 이름을 이때 없앴습니다. 울른도는 울른도 본도와 옆에 있는 축도 그리고 손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손도라는 이름은요, 사실 일본 쪽에서 사용했던 한자를 한국식으로 읽은 그러한 발음이었습니다. 손도라는 것은요, 일본 발음으로는 마츠시마라고 발음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17세기에 독도를 손도, 마츠시마, 그리고 오히려 울른도를 축도, 다케시마라고 호칭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케시마라는 것은 울른도를 일본 사람들이 먼저 불렀던 이름이었던 것인데요. 자, 1882년이죠. 우산도라는 독도의 이름이 이러한 경위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손도라고 고종은 말했지만 결국은 독도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기는 계기가 이때 마련된 것입니다. 1882년이라는 해는 대단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이때 고종은 울른도에 대해서 480년이나 지속된 무인도 정책을 그만뒀습니다. 울른도는 즉 무인도였습니다. 1403년 당시 태종이죠. 태종이 울른도를 비워라 라고 하여서 120명 정도의 울른도 주민을 모두 육지로 데려왔습니다. 그 이후 1881년까지 480년 정도 울른도는 무인도, 공도라고도 하고요. 비어있는 섬이죠. 무인도 정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말에는 일본 사람들이 울른도에 와서 안연복하고 대립하였어요. 조선 왕조하고도 대립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울른도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때 왔다 갔다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고종은 유인도로 이제 바꿔야 하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1882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울른도 독도의 역사는 1882년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계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40년 정도의 전라도 사람들이 울른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조선 왕조가 40년 만에 울른도에 배를 보냈습니다. 40년간이나 울른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선 사람들이 40년 정도 울른도에 살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고종은 이제 유인도로 바꿔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울른도의 새 역사는 이렇게 하여서 전라도 또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전라남도 쪽에서는요 배로 울른도를 완례한 역사가 있습니다. 강원도나 경상도 쪽에서는 사실상 섬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는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해금 정책이 강했기 때문에 바다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쪽에는 먼저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섬을 전라남도 사람들이 배로 완례한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순신의 전통이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전라남도 쪽에
즉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사람들이 울릉도까지 오는 그러한 역사를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 조선왕조에서 40년 정도 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살아버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독도의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됩니다. 독도라는 이름인데요. 그 전라도 분들이 독도를 당시 도르솜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방언으로는 돌이 독으로 바뀌기 때문에 도르솜이 독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독도로 간 것이고요. 그리고 속도라는 이름도 독도에 한때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도르솜을 돌의 속자 그리고 솜의 도자로 속도라고 특히 중앙에서 한자로 표기를 한 기록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전라도 방언이 독도라는 이름을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전라도 쪽의 바다에는 독솜이 몇 개 현재도 존재합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요. 독솜이 3개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도르솜이었던 거죠. 현재는 독솜이라는 섬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속도도 있습니다. 도르솜이 속도가 된 그 흔적이 역시 전라남도 쪽에 몇 가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에 독도라는 섬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900년 10월 25일이죠. 바로 10월 25일 이것은 현재는 독도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고종 환제, 이제 환제가 된 고종은 친령 제41호를 반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울릉도군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울릉도를 일시적으로 울릉도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미를 울릉도 그리고 옆에 있는 축도 그리고 속도라고 정했습니다. 이거는 1882년에 고종이 말한 울릉도는 세 섬이다. 울릉도 본도와 옆에 있는 축도 그리고 우산도다 라고 말한 내용을 공식적인 진령으로 발령함, 반포함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국가의 관보에 실렸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독도가 속도라는 이름으로 한국영토다 라는 것이 세계 각국에 알리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현재 한국에서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독도의 이름은 속도이자 독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독도가 되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독도라는 이름은 1904년 일본 근함 일치의 최초로 기록되었습니다. 1904년 9월 25일이었는데요. 일본의 근함 니타카가 울릉도에 기항을 했습니다. 이때 일본의 군인들이 독도 면칭을 최초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면칭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것이 시리오 지배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톡토라는 이름을 당시 한국에서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톡토라는 이름으로 톡토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요. 자, 그 근암 일지에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한인 이곳을 톡토로 쓰고 본반이라는 것은 일본인데요. 일본의 어부 등이 줄여서 량고도라고 칭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문서는 현재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야말로 공식 문서인 거죠. 자, 여기서요, 한인 이곳을 톡토로 쓴다 라는 것은 당시 일본의 군인들이 울룬도에 왔기 때문에 울룬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톡토라고 써서 섬의 이름을 군인들에게 알려줬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이게 무엇일까요? 본방, 그러니까 일본의 어부 등이 줄여서 량고도라고 칭했다. 이 량고도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자, 량고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암 니타카 행동 일지의 실제 문서인데요. 이 빨간 손을 그었는데 거기에 톡토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톡토라는 이름은 일본 문서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톡토라는 이름이 왜 일본의 문서에 나왔는가, 그런 식으로 하여서 싫어하는데요. 그리고 최초에 나온 문서가 일본 문서다 라고 하여서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곳이 톡토가 한국 연도라는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량고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리앙코도라고도 했고요, 양코도라고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1849년 동해를 탐색한 프랑스 선박 리앙크호가 톡토를 발견하여서 배의 이름을 붙여서 리앙크락스라고 톡토를 기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름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프랑스 말의 알파벳, 그것을 리앙코르토라고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량코, 양코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불려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량코섬, 량코도 이렇게 일본인들이 당시 톡토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는요, 톡토에 대한 일본 이름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일본에서 스로지라는 것이 일본 해군 쪽에서 만든 공식 문서를 발행했는데요. 이 스로지에서도 리앙코르토 요람, 그러니까 리앙코르토라는 파위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17세기에 안현복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톡토를 성도라고 불렀는데, 마츠시마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안현복 사건으로 사실상 17세기 말에 톡토 문제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200년 정도
울른도도 톡도도 가지 못했던 일본인들은 울른도 톡도의 17세기에 불렀던 그 이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톡도가 일본 연토가 전혀 아니었다, 한국 연토였다 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톡도의 면침 변화를 약도로 정리해 보면요, 원래 우산도라는 이름을 역사적으로 갖고 있었죠, 톡도는요. 그리고 울른도에서 톡도까지는 87.4km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일본의 오키섬, 이 오키섬으로부터는 157km가 떨어져 있어서 전혀 오키섬에서 톡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울른도에서는 87.4km 거리에 톡도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맑을 때 톡도는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1904년에 톡도라는 이름이 문서에 기재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는 량코도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1905년이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붙인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49년이었죠. 프랑스 폐가 톡도를 우연히 발견하여서 리앙클락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톡도, 다케시마, 리앙클락스 이러한 세 가지 이름으로 톡도를 부르고 있는데요. 물론 가장 많이 세계 지도에 나타나 있는 이름은 당연히 톡도입니다. 80% 이상의 세계 지도에서 톡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쪽의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되어 있고요. 일부 서양 지도에는 리앙클락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세계의 지도에 나와 있는 이름을 톡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방크라는 시민단체가 톡도 면칭을 세계 지도에서 리앙클락스를 톡도로, 또 다케시마를 톡도로 그런 식으로 바꾸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톡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었는데 1905년 1월 28일 일본 정부는 톡도를 무명이라고 우겼습니다. 그거는 일본에서는 무명이었지, 그러나 톡도라는 한국 이름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것을 무시를 했습니다. 공식 문서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톡도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는데 무시를 합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 전체를 침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톡도를 무주지라고 규정을 합니다. 무주지는 주인이 없는 땅이다 라는 뜻인데요. 당시는 무주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잡았으니까 톡도는 일본 연도다, 이러한 무주지 선점론을 일본이 내세워서 톡도를 시마네형 오키섬에 편입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다케시마라고 옛날에 울른도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도요, 그때 일본인들이 톡도의 옛날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케시마였던 것 같다라고 시마네현의 오키섬에서 말했기 때문에 일본의 중앙정부는 알았다, 그러면 다케시마로 하자라고 하여서 온토리로 톡도의 이름이 일본에서는 다케시마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1905년에 일본의 톡도 편입이라는 것은 일본의 연도 간탈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의 나라에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가사와라 군도를 일본이 일본 연도로 할 때는 영국이나 미국에 다 이야기를 하여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도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소리명을 하고 독도는 일본 연도로 할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한국 쪽에서는 아니다 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었지만 일본은 이미 한국을 침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굉장히 불법적인 내용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06년이었죠. 울릉도에 나타난 일본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독도를 시차를 하여서 울릉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량고도는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일본 연도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르토 군수였던 심훈택이라는 사람이 독도가 일본 연도가 되었다고 일본 사람들이 말한다 라는 내용을 중앙 위정부에게 올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문서인데요. 가장 오른쪽에 아래쪽으로 보면 본군 소속 독도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울릉군, 현재는 울릉군이죠. 당시 우르토군 소속 독도다. 이런 식으로 심훈택이 정확하게 지적하여서 여기에 독도라는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이것이 문서로 남아있는 현재까지 발견된 한국 문서로서 최초로 독도 이름이 나타난 문서인 것입니다. 여기에 위정부, 한국 위정부에서는 잠전태신이라는 사람이요. 현재는 근무총리가 되는 사람이 지령 제3호를 내렸습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내용인데요. 그 잠전태신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고가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서 독도가 라고 하여서 역시 중앙정부에서도 독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이미 독도라는 이름이 전식으로 사용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독도가 일본 연지가 되었다라는 설은 전적으로 사실은 무근이다. 일본인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조사를 하여서 보고를 해라 라고 하여서 한국의 중앙정부도 독도는 한국 연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로 일본의 행동을 항의하면서 독도가 한국 연도임을 확인을 한 것이 이 1906년에 대한제국의 문서인 것입니다. 결국은 일본은 패종하였어요. 빼앗긴 한국 연도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원상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상 회복된 이후에 독도, 현재까지 이 독도가 어떤 나라의 연도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는 국제법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일본이 독도가 일본 연도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패종 이후 독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은요, 스카핀이라는 문서를
많이 일본 쪽에 명령을 했습니다. 스카핑 677호가 발견되었고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한국연도로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946년 1월 29일이 그러한 날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스카핀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이것을 머리 글자를 타고 마지막은 그 마지막 글자를 하나 탔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사령부,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지령, 이러한 내용, 그것을 스카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스카핀 문서를 보면요, 남한 측하고 현재 일본 연도에 거의 가까운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남한 측하고 일본 연도를 이제 그때 통치하고 있었던 곳이 연합국 최고사령부, 그것을 스카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쪽은 소련군이 내려와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약도가 그려진 곳인데요. 그런데 독도 부분을 보면 남한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바로 아래에 다케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케시마 일본 이름이었지만 왜냐하면 아직 그 당시 연합국은 독도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일본 이름으로 다케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 연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이 스카핑 677호가 도대가 되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만들어지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존의 초리에 관한, 그리고 일본의 연도에 관한 결정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스카핑 677호의 3항하고 6항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3항은 일본에 포함되는 지역이라고 하였어요. 주요 4개 도서, 이것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일본의 기본적인 4개 섬이고요. 그리고 대마도,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 등등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라고 하여서 그 A에 울른도, 다케시마, 바로 독도죠. 그리고 제주도 등등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케시마, 독도, 한국 연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일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6항인데요. 6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 지령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있는 작은 섬들의 재정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포츠담 선언 제8조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포츠담 선언 제8조라는 것은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 바로 연합국이 결정하는 주변의 작은 섬들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섬들에 독도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바로 독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합국의 대표는 미국 그리고 영국 중화민국이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스탈린이 바로 소련의 대표가 찍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연합국의 중심은
그 세 나라 중화민국 현재는 대만이 됐죠. 그리고 미국,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카프 바로 연합국 제국사령부의 입장은 1946년 2월 13일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카핑 677호라는 것은 연합국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촌내에 그러니까 옛날에부터 실시되어 온 것들을 677호 지령으로 확인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한국연도라는 것은 원래부터 실시되었던 내용. 그래서 독도는 한국연도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연도 문제라는 것은 대일 강화 회의, 이거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결정하는 회의인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라고 하여서 스카핑 677호의 규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독도가 한국연도라는 것은 최종적인 내용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자국의 중심의 주장입니다. 스카핑 677호로 거의 모든 부분이 결정되었고 작은 수정이 있었을 뿐이기 때문이죠. 자, 그때 그 스카프 연합국 제국사령부의 위치를 좀 보시겠습니다. 가장 위에는 극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극동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강화 조약을 결정하는 기관이었고요. 1945년 9월에 설치되었고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11개 국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 중화민국, 영국이 대표였고요. 그런데 중화민국은 중간에서 대만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결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륙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국의 대표라는 것은 마지막은 미국하고 영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련,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이러한 나라들이 극동회의를 구성하면서 영국하고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승인하는 그러한 기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스카프 연합국 제국사령부는 그 아래에 위치하는 그러한 지위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연합국 제국사령부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모두 극동위원회에서는 참고로 하고 있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안에는 스카핀이 많이 참조가 됐습니다. 이 연합국 제국사령부는 일본 정부에게 점령기간 동안 그러니까 52년 4월인데요. 그때까지 일본 정부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연합국 제국사령부였습니다. 자, 1946년 3월 26일이었는데 스카핑 841호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것은 677호를 일부 변경한 것입니다. 도쿄 이남의 섬들을 일부 일본에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 남쪽에 있는 이즈제도라든가 남반제도의 북부 이 내용은 스카핑 677호에서는 일본에서 제외되고 일본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포함시키자 일본 연도로 이것이 바로 스카핑
841호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였어요. 여러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이 만들어졌지만 영국이 제존적 조안을 1951년 4월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조안에서 톡토는 한국 연도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약도를 보시면 677호를 톡토 부분은 그대로 반영하여서 톡토는 일본에서 분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841호를 반영하여서 도쿄 남쪽에 있는 섬들이 스카핑 677호에서는 일본에서 분리되어 있었지만 일본 연도로 하자, 이런 식으로 영국 초안에서는 그렇게 기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스카핑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은 연동되어 있어서 서로 반영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이 영국의 제존 초안을 제시받아서 위교원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본은 이 일본 연도에 그어져 있는 손을 제거해달라, 이러한 요구를 미국, 영국에 한 것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연도는 45년까지는 한반도, 만주, 중국, 동남아, 남한제도 굉장히 넓은 범위에 확대되어 있었는데 패전으로 말미암아서 옛날에 일본 연도에 굉장히 작게 축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처럼 바로 손이 그어진다면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 이러한 이야기를 일본 정부 대표가 미국, 영국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하고 미국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지를 숙고했습니다. 그런데 영국하고 미국은 당시는 냉전이 시작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1951년 6.25가 한참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여서 일본을 빨리 자유주의 진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부당한 요구가 없는 이상 그 손을 제거해주자라고 위견을 모았습니다. 이 일본 연도를 둘러싸이는 손이 사라져가지고 결국은 그렇다면 이러한 약도도 필요가 없게 돼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마지막 조안은 글로만 기재가 되었습니다. 약도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일본은요, 이때 톡토에 대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톡토를 일본 연도로 해달라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제거된 것 뿐이지 톡토는 그대로 한국 연도다라는 내용이 남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극동위원회 11개국이 이러한 영국하고 미국이 합의한 마지막에 문장으로만 되어 있는 합동 초안에 합의를 하여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최종 초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51년 4월 7일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국 초안은 스카핑 677호하고 841호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그냥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951년 9월 8일이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51개 국가가 조인하는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그 연합국하고 일본이 서명한 것입니다. 그 제2조 A가 한국연도 조항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 고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총무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섬으로는 제주도, 고문도, 울릉도가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한 명기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두어서 일본에서는 독도가 한국연도 조항에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연도로 그대로 남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자위적인 일본 주장에 불과하고요. 여기에는 작은 섬은 모두 뺐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속하는 마라도도 뺐습니다. 독도만한 작은 섬은 한국에 3,000개 이상 있습니다. 그것을 다 여기에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제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의 주장은 어이가 없는 주장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울릉도가 기재됐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에 속하는 섬이다 라는 것이 연합국의 기본적인 인식이었기 때문에 울릉도에 독도가 포함된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조항과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 이렇게 영국조안에서는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북위 29도 이북의 류큐라고 하여서 일본 연도를 조금 넓혀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잘 기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요. 앞의 합의, 바로 스카핑 677호, 841호 영국조안 그것을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국제법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결정된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본의 군내법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군내법도 마찬가지고요. 국제법도 같습니다. 결국은 독도는 한국연도라는 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독도 면증이 있었으면 더 좋았고요. 그렇다면 현재 독도는 한국연도로 누구나 일본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한국연도로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후 3개월 정도 지난 1951년 12월 5일이었는데요. 스카핑 677호 1이라는 것이 더 발령되었습니다.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조인된 이후이기 때문에 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내용을 해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독도가 한국연도라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스카핑 677호 1은요. 일본의 일부 주위 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라는
내용에서 잠조라고 하였어요. A에 1946년 1월에 스캐핑 677호를 잠조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B에 1946년 3월에 스캐핑 841호를 잠조해라 라고 하여서 기본적으로 677호 그리고 841호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로 잠조로 일본의 포미에 북위 29도 이북의 류큐를 포함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영국조안에서 박힌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것이 스캐핑 677호 1에서는 기재가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스카프, 바로 연합국 재고사령부의 허가하에서만 상기 토소들에 대한 정치, 행정적 관할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스카프의 허가가 없으면 독도에 관해서는 독도는 영원히 일본에서 분리되어 한국 영토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연합국 사령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연합국 사령부가 사라진 상황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 영토로 영원히 남았다라는 내용을 이 문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독도는 한국 영토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해석으로 할 수가 있는 이 스캐핑 677호 1에 의해서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상으로도 확실하게 한국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강파 조약이 조인된 이후에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를 보면요, 일본국은 점령 기간 중에 몇 년 단국의 지령, 바로 이게 스캐핑인데요. 이 지령에 위고하거나 그 결과로 행해지거나 당시 일본국의 법률에 따라 허가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의 효력을 수행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스캐핑의 효력을 수행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상으로도 스캐핑 677호 그리고 677호 1은 수행된 내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인 거죠. 1952년 4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직후에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영역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외무성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작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일본 영역도를 보면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스캐핑 677호를 반영하여서 확실하게 한국 영토로 기재되었고요. 또 스캐핑 841호가 반영되어서 이즈제도 그리고 남반제도의 북부까지는 일본 영토로 기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스캐핑 677호 1이 반영되어서 북위
29도 이북의 섬들이 일본의 영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니치신문에서 보도를 하면서 일본 영역도가 일본 사람들에게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독도는 한국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일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딴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볼 때 독도는 확실하게 한국 영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여서 독도에 대한 도발을 이제 완전히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자, 이곳은 독도 돈도 북쪽에 나타난 한반도입니다. 이거는 한국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하늘이 새겨준 한반도입니다. 독도도 알고 하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에 속합니다. 이상 오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산 독도 사람 본부의 시민 간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사카 유지 TV에도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